자, 오늘 수업은 평면도를 등각주상도로 변환하는 수업을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튜브 쪽에서는 공기대 적산으로 검색을 하면 떠요. 공기대만 쳐도 뜨는 수도 있고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안 뜨는 수도 있는데 공기대 적산으로 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FM 오리지널 평면도를 IS로 만드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자에서 우, 우에서 자, 가로 평면일 때는 수평선에서 30도 각도로 자에서 우 가는 평면을 표시를 합니다. 평면도 상에서 앞에서 뒤에서 앞으로 가는 선은 수직선에서 60도를 작업해서, 수직선에서 30도, 수평선에서 60도죠. 수직선에서 30도로 작업해가지고 IS 도면을 작도하게 되는 겁니다. 화면에 동그랗게 보인다라면 배관이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동그랗게 보인다는 이야기는 배관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동그랗게 보이죠? 이렇게 표시되고 있다는 얘기는 올라오는 배관 혹은 내려가는 배관일 때는 우리가 아이소메트릭에서는 상하, 아래, 위로 그립니다. 1층에서 2층, 2층에서 1층 배관이 아래 위로 올라가게끔 그려주는 거죠. 여기 보이는 것은 T입니다. T 그림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요 그림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도 틀어서 좌우로 표시를 하고요. 뒤에서 앞으로 오는 T 분기해서 T에서 앞으로 오는 요 그림은 시계 수직선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도 앞 뒤로 작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뒤로 가는 T는 그걸 표시를 안 했군요. 요 작도가 끝나고 나면 T 분기점에서는 나사이음을 합니다. 나사이음은 몇 A까지? 50A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우리가 나사이음을 50A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면 목록표나 시방서에 용접 모든 배관은 용접으로 하시오라면 그냥 용접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따로 표기가 없다라면 몇 A까지? 50A까지는 나사이음. 그 다음에는 용접이음으로 할 것이고요. 50 이하 용접된다, 안 된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요 긴 변의 수평으로 나사이음 표시하고 여기는 긴 변의 수평으로 직각이 아닙니다. 아이소메트릭에서는 긴 변의 직각으로 수평으로 나사이음 표시하고 긴 변의 수평으로 나사이음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밑에 분기되는 T의 나사이음은 긴 변으로 나사이음을 표시합니다. 아까 이거 하랬더니 여기를 붙여버리더라고. 붙이면 보기 싫어요. 약간 띄워서 요 나사이음 길이도 다 똑같이 해야 이쁘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얘는 앞으로 오는 T네, 그죠? 밑에 거는 뒤로 가는 T네요. 평면에서 뒤로 가는 T입니다. 이번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거네요. 우측으로 좌측으로 가니 30도 틀어서 반시계 방향 30도 틀어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배관을 표시를 하고 앞에서 뒤로 가는 T는 수직에서 30도 틀어서 뒤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사이음에 대해서 긴 변의 수평으로 각각 표시를 해주면 작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작도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 그림처럼 가장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 부분이 동그랗게 보인다는 것은 올라오는 배관 혹은 내려가는 배관이라고 그랬죠. 올라오는 배관으로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우에서 좌로 가는 배관은 수직선에서 우에서 좌로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틀어서 그림이 되고요. 좌에서 우로 가는 수평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좌에서 우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뒤로 가는 배관, 앞에서 뒤로 가는 배관은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이러한 T는 없습니다만은 요 아이소메트릭에서 배관별 방향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 책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 이론 과목, 이론 부분에 들어있는데, 최고 위에 있는 요 그림은 요 위쪽에서는 올라오는 T죠.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배관이 올라오고 있죠. 배관 단면을 잘라서 그런 거니까. 올라오고 있는 T일 때는 요렇게 올라오는 T로 보이고 나사형으로 작업이 됩니다. 위에서 보면 엘보로 이렇게 꺾어져서 배관으로 연결됐죠. 얘를 위에서 내려서 봤을 때 요 그림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얘를 아이소메트릭으로 그리면 수평배관은 좌에서 우로 가는 30도 각도로 틀어서 그리고 올라오는 배관이니까 위로 수직으로 그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배관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요 위에서 이렇게 작동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표현은 요 위에 점이 하나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근데 점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점이 없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반 설계할 때는 점 없이 일반적으로 다 표시합니다. 따로 굳이 점을 안 넣고도 표시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관이 위쪽으로 오는 배관으로 되어 있을 때는 A 배관, 수평 배관 그리고 수직으로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합니다. 자, 그 가는 배관, 내려가는 배관이에요. 결국은 이 내려가는 배관은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열려있죠. 열려있죠. 열려있으니까 엘보, 위에 그림은 엘보가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이 그림은 엘보가 위에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요거는 엘보가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위에서 내려서 봤을 때 엘보가 위에 있다는 이야기죠. 얘를 아이소메트릭으로 그리면 수평선 밑으로 표시가 됩니다. 정확히 작동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고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나사이험을 반대편과 어디하게 수평으로 작동해서 나사이험을 표시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죠. 세 번째 박스, 이 그림처럼 보인다라면 이 그림 하나는 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올라와서 다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렇게 표시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쪽에 있는 엘보만 이렇게 호형으로 보이고 아래쪽 엘보는 이 그림에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정확히 얘기했죠? 이 그림에서는 엘보가 몇 개다? 이 그림만 보면 엘보 2개다. 이해가죠? 우리가 평면에서 이 그림 보고 엘보가 2개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도면을 그리고 나면 엘보 2개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작업자한테 말하지 않아도, 견적 작업하는 사람한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그린 도면이 남들도 알아볼 수 있게끔 약속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첫 번째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그림에 올라오는 이 수직 배관은 아래에서 위로 오는 배관이죠. 그 다음에 다시 틀어주면 수평 배관을 표시해주면 이 그림처럼 표시가 됩니다. 엘보가 어디에 있다? 위쪽 엘보를 열린 쪽이 위에 있는 배관입니다. 아셨죠? 완벽하게 이해했죠? 열린 배관은 위에 배관입니다.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사를 긴 변과 수평하게 표시해주면 이쁘게 표시가 됩니다. 그 아래쪽에 T를 표시합니다. T. T인데요. 아래쪽에 수평 배관이 있고 위쪽에 T 분기를 해서
표현이 되는 거는 위에서 내려봤을 때 이 그림으로 됩니다. 수평에서 아래쪽.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평면도에서 T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T 안 보이죠? 근데 L번 한 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수평면에 위에 있어요. 수직배관이 위에 있어요. 수직배관이 위에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으로 호가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아이소메트리로 그리면 수평배관 그리고 요 수직배관, 올라가는 수직배관은 수직선으로 그리면 되죠? 그 다음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배관은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말이죠. 됐나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배관은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무리 없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배관은 이 배관이 길었을 때 이게 잘리잖아요. 내려오는 이 배관이 이 아래쪽에 있는 수평배관보다 높다 낮다? 높다라고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아이소메트리 지난번에는 안 끊었죠? 겹치는 게 있어도 이제는 끊어줘야 되겠죠? 이게 끊어줄 수 있어야 요게 위에 있는 배관인지 아래에 있는 배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사 이음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장배관과 수평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배관, 위에 있는 부분은 T가 아래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T가 위에 있을 때 표현 방법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양쪽에 호로 되어 있고 배관이 쭉 지나가죠? 이때는 T가 위에 있는 겁니다. 약속한 겁니다. T가 위에 있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도 봐, 동그라미인데 쭉 직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어때요? T가 위에 있는 거죠? 이 평면도에서 위에서 봤을 때 엘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T 하나 엘보 하나 있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됐나요? T 하나 엘보 하나 있다고 약속을 하고요. 얘를 아이소메트리로 그리면 수평배관 하나 그리고 내려오는 수직배관 똑같이 그렸죠?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오는 배관 뒤에서 앞으로 오는 배관 그리고 나사 이음 똑같이 마무리해가지고 마무리하면 자 저거 밑에 있는 그럼 T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 네 번째 그리면 T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엘보는 위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좌측 배관이 위에 있다. B 배관, 우측 배관이 위에 있다. 우측에 B가 위에 있습니다. 열린 쪽 배관이 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론적으로 보면 세 번째 그림은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 이쪽 배관이 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열려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엘보가 몇 개? 2개. 올라가는 배관 하나? 오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배관이 위에 있는지를 열린 방향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 수업할 때 표시사항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평면들 보고 아이소를 그리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이 사회 나가서 아이소 그릴 때는 저 방향으로 그리십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수업에는 공간 지각 능력을 위해서 반대로 작업을 할 거거든요. 수평배관은 좌에서 우로 가는 수평배관은 지금 이걸 따르지 않고 어디에? 시계 방향으로 30도 내립니다. 됐나요? 이제 우리 약속입니다. 칠판 저 끝에 제가 써놨죠? 좌우, 앞뒤, 상하 써놨죠? 저 방향에 맞춰서 그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오는 배관은 시계 방향으로 틀어서 이쪽으로 틀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앞뒤를 맞출 것이고요. 상하는 똑같습니다. 상하는 무조건 이렇게 보이면 수직배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여도 상하.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보이는 배관. 요 배관은 위에서 봤을 때는 동그라미에서
수직으로. 아이소메트릭으로 되어 있는 거를 평면으로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T는, 이렇게 있는 T는 수평, 우에서 좌로 가는 배관이면 우에서 좌로, 반대로 그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우에서 좌로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오는 배관은 뒤에서 앞으로 오게, 이렇게 작업을. 뒤에 책 교재에 깔려있는 도면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있죠, 내가? 네, 그렇게 반대로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엘보가 위에 있는 그림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10번. 이 평면을 처음에 설명한 정한 아이소로 그리면 이 도면처럼 표시가 되면 됩니다. 여기에 엘보가 위에 있고 T가 아래에 있는 하나 올라가고요. 이쪽에서 엘보가 이쪽 배관, 요 배관이 위에 배관이죠. 엘보가 위에 있고 내려가서 엘보 두 개가 받아주는 배관. 다시 엘보 90도 꺾어서 T가 위에 있고 엘보가 아래에 있는 배관으로 그리는 게 아이소메트릭의 가장 정설입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10분의 정답은 이게 정답인데 우리는 이렇게 그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저쪽에 표시되어 있는 방법대로 그린다라면, 이 그림을 그린다라면, 이렇게 그리면 가에서 시작하면 네. 1번 배관, 이쪽에서 올라오는 2번 배관, 요 1번, 2번 표현 방법이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 부분이 요렇게 되어 있어서 위에, 엘보가 위에 있단 말이죠. T가 아래에 있고. 이해가죠? 다음에 요 위에 요 막대기가 하나 더 올라오면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T가 있으면 요 위에서 봤을 때는 구멍으로 보이겠죠? 요 배관일 때는 T 하나, 엘보 하나가 잡히는 거고요. 이렇게 볼 때는 T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하나, 두 개. T 두 개 가죠? 이렇게 그림이 잡히는 거지. 그리고, 요렇게. 아이소메트릭은 얘는 엘보는 요렇게 위에 있는 걸로 표시되고 T는 위쪽에서 내려봤을 때 요 수직 배관이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번 배관을 그리면 되고 4번, 5번 배관까지 6번 배관까지 작도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오는 8번 배관까지 마무리하면 요 배관들이 다 순번별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요렇게 요 아이소메트릭이 현재 상태를 이해해서 표준으로 그리면 요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1번 그림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 시계 방향을 30도 돌렸죠? 그래서 수평 배관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린 다음에 배관이 올라가죠?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얘는 T로 표현한다. T 두 개 있는 걸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요렇게 있으면 엘보로 보이겠지만 얘는 이 그림이단 말이에요.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T 두 개를 표시해서 3번까지 이렇게 표시해줍니다. 요 그림이 요 뒤에 있는 3번 배관이 요 배관인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4번 배관은 1번 배관하고 연결되지만 수직으로 올라가죠. 1번 배관보다 5번 배관이 위에 있습니다. 1번 배관보다 5번 배관이 위에 있기 때문에 5번 배관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1번 배관은 잘려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내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1번 배관은 5번 배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잘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6번 배관 요 배관이죠.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6번 배관 그리고요. 이 평면도에서 보면 T가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배관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7번 배관은. 그리고 엘보로 연결해서 8번 배관까지 연결되는 배관. 이 배관하고 이 배관하고 방향 틀어놓으니까 완전히 다르게 나오죠. 네.
그래도 우리는 수평에 T 두 개 선 부분을 요거를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엘보, 요 엘보 모양이 요쪽으로 5번 배관 쪽으로 열렸다는 걸 가지고 1번 배관보다 5번 배관이 위에 있고 4번 배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6번 배관과 8번 배관이 연결되어 있지만 위쪽에 T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가지고 수직 배관 연결하고 8번 배관까지 연결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하죠? 나사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임을 수직과 꼼꼼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나사임을 표시하고 엘보까지는 끝났네요. 이제 T하러 가네요. 3번 배관에 T까지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 완성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이해하셨으니까. 네. 잠깐만요. 네, 그렇죠. 지금 내가 아까는 붙었었잖아요. 그릴 때, 이해 가나요? 붙었었죠? 근데 이 배관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렇게 끊어줘야 1번 배관보다 몇 번 배관이? 5번 배관이 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겠죠? 이해했죠? 이렇게 끊어놓으니까, 5번 배관이 위에 있네. 이해되잖아요? 이렇게 작도가 되는 것이 최종 마무리 도면입니다. 근데 이거 굳이 따라 안 그려도 돼요. 여러분이 상상해서 이거 정도는 아주 쉽게 그려야 돼. 내가 많은 과제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빨리 많은 양을 주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공간 능력만 좀 좋아지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작업을 하고 오늘 요 작업을 보면 지금 여러분 책은 좀 길죠? 길어서 가로선이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아니다. 처음에 원고는 내가 캐드로 딱딱 선 맞춰서 길이를 맞춰서 그렸는데 책에 맞추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가로선이 길다고 가로선 길게 하지 마시고 수직선으로 딱딱 맞춰서 길이에 맞춰서 아이소메트릭 저 칠판 끝에 있는 아이소메트릭 보이죠? 보이시나요? 네.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가 줄까요? 10번 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작업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